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올 들어서 두 번째로 큰 보름달을 볼 수가 있다고 하죠. 정월 대보름달보다도 크다는데요. 달과 지구 사이가 가장 짧아서랍니다. 보름달이 원래도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인데 크기까지 하다니까 반갑기는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 올렸네요.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과 또 한가위 풍습인 강강술래 같이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가정의 풍요와 행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방향은요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정을 괴롭힌 가족들이 추석이 더 아프게 다가오겠죠. 유가족들은 안산 합동분향소에 희생자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한 다리씩 올리는 기림상을 차릴 거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에 뜨는 보름달에는 비단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세월호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보름달입니다. 추석 제수용품들 다 마련하셨나요? 장 어디서 보셨나요? 추석을 앞두고 북적이던 시장의 모습이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 다양한 유통 환경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정부가 12년 동안 시설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넓히고 또 전통시장의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까지 만들어서 무려 3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출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래시장이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도 외면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장 상인들의 생계도 문제인데요. 생생경제, 오늘은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2부부터 약 9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영철 투자전략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요. 2050선을 하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거래량 거래대금도 굉장히 적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연휴가 길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좀 불투명해 보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기회적인 매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내내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오름세로 보였습니다. 오늘도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서 거래소 시장이 하락한 데 비해서는 코스닥 네. 시장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과거에도 이제 옵션 만기라고 불리는 프로그램 어떤 그런 그 만기 이전에는 코스닥을 포함한 중소형주가 좀 강세를 보였다가 네. 아마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다시 중소형주랑 코스닥은 좀 조정 분위기에 노출이 되고 대형주가 상승의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은 어땠나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각각 500억씩 샀기 때문에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를 좀 이어갔는데 네. 이번 주 이제 거래소 시장이 좀 많이 빠진 것은 증권사들의 주식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네. 이제 증권사들의 주식을 파는 게 옵션 만기가 이제 걸려 있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좀 내놓은 거고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만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네. 다음 주 이제 목금 정도가 되면은 외국인에 이어서 이제 국내 기관들도 수급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대로라면은 연휴 지나고 나서 장 열리면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도 같은데 그렇게 보시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목요일이 만기일인데 그걸 잘 지나가면은 수급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은 그 다음날 금요일날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에 대한 경기 전망을
조금 더 낮추지 않겠느냐. 최근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국은행이 한 번 더 인지를 해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금요일날 그런 어떤 그 성장에 대한 하향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국은행이 좀 열어놨다라는 신호를 보시기 때문에 네. 다음 주 목요일은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금요일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어서 금융시장에는 일단 흐름은 긍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의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일단 최근에 그 전차라고 불리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계속해서 조정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금일 주식시장에서도 별다른 흐름을 보이지 못했고요. 네. 반대로 금일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이제 철강주, 기계주, 뭐 비금속 광물 이런 그 관련된 업종 종목들이 거의 2% 가까이 올랐는데 주로 이제 이 종목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관련주라고 불리는데 최근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중국 증시가 좀 이제 약간 뭐 수요나 공급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국내 소재주, 철강주나 비금속 광물주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일 주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휴가 꽤 길잖아요. 우리 주식 거래일로는 3일 정도 쉬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월, 화, 수 3일 정도. 그동안에 좀 그 주목을 해놔야지 될 해외 변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외에 좀 유념을 해둬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9월 그 연휴를 전후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이 유럽에서 이제 추가 금리를 하지 않겠는가였는데 사실 이 부분이 네. 어제 유럽 22에서 추가 금리 인하와 또 대규모 유동성을 풀겠다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연휴 동안에 나올 만한 대외적인 뉴스는 미리 좀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국내적으로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하반기 경기에 대한 인식과 추가 금리 인하를 좀 더 열어둘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며칠 동안 엔화 환율 때문에 조금 시장에 영향을 받았는데 환율은 오늘 어땠나요? 네, 환율은 오늘 그 주시장이 조정을 보였는데 원달러는 5원 정도 오르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은 최근에 한 1010원선 깨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원달러가 다시 한 1024원대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변동성은 크지만 일정 수준에서는 지지가 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맞으셔서 어디 가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뭐 가족들이 다 여기 네. 예, 서울에 있어가지고요. 네. 일을 열심히 또 하셔야지 되는 건 아닌지. 그렇군요. 오늘 뉴스 중에서 아무래도 좀 봐야지 될 게 KB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어제 금융감독원이 그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번복을 하고 네. 중징계 결정을 내렸죠. KB금융지주 이명록 회장, 그다음에 KB국민은행의 이건호 행장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고 그 중징계 결정 직후에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물러나겠다. 네.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행 법상 은행장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장의 중징계 결정으로 이제 바로 효력이 나오지만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가 하나 더 남아있는 거죠. 네. 금융위원회는 어쨌든 지금 이런 그 지도부 공백 상태 내지는 불확실성 사태가 계속되는 게 결국은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의 어떤 그 경영 안정에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 네. 그래서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나고 12일쯤에 네. 금융위원회를 긴급히 소집을 해가지고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 회장의 경우에는 한 번 더 결제가 남았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재심의위원회의 네. 심의가 검토가 있고 네. 금융감독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네. 은행장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나고요. 예. 지주사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한 번 더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명록 회장 같은 경우는 그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나와야지만 징계가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죠. 네. 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어쨌든 금융감독원장이 뒤집었는데
때문에 일단은 그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마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렇게 네. 그러면은 이 회장이요. 네. 금융위원회에도 자신의 의견을 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아마 그거는 이미 다 소명될 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번에 이제 앞으로 임 회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물러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이 문책 경고, 중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당장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임기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를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면서 나갈지. 다만 지금 임명록 회장 같은 경우는 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금 입장을 어제도 얘기를 했고요. 네. 오해를 풀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구제를 위한 아마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뭐 행정소송이 될 수도 있고, 네. 과거에도 보면은 과거 KB금융 같은 경우 또 다른 금융기관들도 금감원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그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구제를 받았던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태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바뀐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감독당국의 어떤 불일치가 네. 굉장히 좀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실 공방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어제 금융감독원의 이제 설명에 대해서 KB금융지주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는 부분, 상당 부분은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결국은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임명록 회장이 재경부 출신이고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좀 그 금융위원들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예. 진실을 규명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소명을 하고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네요. 아이폰 6라고 불러야 되죠? 네. 여기라고 하다고. 예. 이게 9일날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이제 그 아이폰 신모델이 9일날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네. 매년 9월하고 10월 그 언저리에 항상 아이폰 새 모델이 나왔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는 매년 3, 4월쯤에 그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신모델이 나오고, 가을이 되면 이제 갤럭시 노트 큰 사이즈에 대한 신모델이 나왔는데, 엊그제였나요? 그 갤럭시 노트 4 나왔죠. 예, 대화면 폰이 또 공개가 됐고, 이거에 맞서서 이제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6를 이번에 내놓는데, 이번에 제일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사실 그동안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에 네. 어쨌든 그동안 이 잡스가 가져왔던 몇 가지 고집스러운 철칙 같은 게 있었죠. 네. 뭐 이 색깔을 뭐 어떤 하나의 색으로 고집한다라든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둘씩 지금 깨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색깔도 뭐 금색 화면, 네. 금색 그 모양도 있었고. 알록달록한 그 저렴한 모델도 있었고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특별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색상의 디자인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 아마 또 하나의 그 금기가 깨지지 않겠느냐. 그건 결국 이 대화면 아이폰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아이폰은 조금씩 그 사이즈가 커지긴 했습니다만 3.5 내지 4인치, 그러니까 다른 뭐 삼성이나 LG의 휴대폰에 비하면 작은 사이즈였거든요. 화면이. 예. 근데 아마 이번에 나오는 거는 지금 나오는 관측으로는 5인치 정도, 그러니까 4.7에서 5.5인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네. 상당히 큰 대화면 아이폰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잡스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뭐 부르기는 뭐 태블릿이다. 예. 폰과 태블릿의 중간 사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뭐 태블릿 사이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뭐 삼성이나 다른 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휴대폰들은 이 큰 사이즈 화면들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해왔는데, 네. 아이폰은 어쨌든 작은 화면을 고집해왔고, 이번에 처음 그 금기가 깨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역시도 아마 그 결국은 지금 스마트폰 시장 경쟁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과거 스티브 잡스가 네. 고집했던 부분에 대한 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 특히 아무래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항상 이 아이폰 출시가 되면은 그 뉴욕 맨하튼에 있는 애플 스토어,
장사진을 이루죠. 예. 장사진을 이루는데 아마 올해도 뭐 벌써부터 와서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있다는 외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일 전부터 그 앞에서 장사진을 이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생각보다는 큰 기능의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외모만 좀 바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의 흐름이요. 네. 매년 새 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뭐 깜짝 놀랄만한 첨단 기능, 깜짝 놀랄만한 혁신적인 뭐 이 모델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되는 형태,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약간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 네.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미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다 이런 평가도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잡스가 줬던 충격이 워낙 한 번 줄 때마다 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리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부터는요, 4부까지 이어서 90분 동안 금요기획 추석특집 전통시장을 살리자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싱싱하고 값싼 우리의 전통 먹을거리가 많지만 주차 어렵고요. 또 카드 결제도 안 되는 편이라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편리한 곳을 찾아서 전통시장을 좀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원이 과연 통했는지 앞으로 좀 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부부터 전통시장 살리기 열심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을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만나는 형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형제.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은 추석특집 전통시장을 살립시다로 금요기획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석특집 전통시장 살립시다로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또 저희 SNS도 있는 거 아시죠?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 _ 이코노미입니다. 많이 의견 주십시오. 생생경제 오늘은
오늘은 금요기획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추석 특집 전통시장 살리기란 주제로 특별히 9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웅장한 그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화개의 함터가 나오니까 분위기도 좀 훈훈해지고 좀 그렇네요. 근데 전통시장이라는 게 우리 민족 시작될 때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가 글쎄요, 인지를 하지 못한 사이에 그동안에 좀 존폐 위기에 직면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공기처럼 너무 단연히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오늘 좀 해보겠고요. 또 이게 저희가 좀 무겁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수용품에 또 가족이나 친척들이 먹을 음식과 선물 얘기들 많이 하게 될 테니까요. 전통시장의 의미와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한가위 특집 전통시장 살리기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의 원영준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모건대 서비스 경영학부의 김은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더 반갑게 인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혹시 최근에 시장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원 과장님. 예. 네, 저는 추석 앞두고는 뭐 거의 매일같이 시장 가다시피 하고 있고요. 일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거죠? 저희 뭐 청장님을 모시고 간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시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든가요? 확실히 추석이라 경기가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서 네. 저희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은재 교수님은 시장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딱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아버지 기일이 돼서 네. 준비를 이제 꼭 시장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네. 예, 그러시군요. 내일은 또 가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제3부 되니까. 행사시러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어요? 아니면 멀리 가셔야 돼요? 사실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예. 시장이 근처에 있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 아니죠. 오히려 대부분 다 주택가 근처. 이제 그렇군요. 도심권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다 이제 최근에 가보셨는데 제가 못 갔네요. 안타깝습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장도 인터넷으로 봐가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거의 마트도 못 가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통시장하고 명절은 사실 아직까지는 같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명절하면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면은 명절의 분위기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 같지 않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원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실제 지금 상황이 좀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가 그 매월 전국 상인 한 1,000명을 대상으로요. 네. 한 21일에서 25일경 한 5일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네. 경기 체감 지수랑 경기 전망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8월 말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8월 달이 한 17.3포인트 상승해서 세월 이후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 좀 부진한 모습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경향인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9월 달 경기 전망 지수를 보니까 118.3보 근래 한 1년간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이 넘으면 100이 넘으면 이제 호전된다고 그렇죠. 보는 예.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고 100 네. 이하면 이제 안 좋아진다고 보는 게 많다는 얘기인데 네. 지난해 똑같이 경기 전망지를 보면 지난해가 추석이 9월에 똑같이 있었는데 네. 101.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 추석보다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경기 전망 지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출연하기 전에 한번 상인 대표 한 15분에게 좀 간단히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만 이제 체감 지수는 아직까지 이제 보통 한 추석 직전에 많이 수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올 설 명절보다는 좋은 건 확실한데 네. 작년보다 더 좋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설보다는 좋아진다니까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김 교수님, 예. 마트도 자주 가시죠? 마트도 가보죠.
가보시고 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나 봐요. 유통구조가 상당히 다양화됐잖아요. 그렇지. 이게 전통시장이 매출이 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지금 좀 나아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하고 이제 전통시장하고의 공통되는 제품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가 않은 경우는 저도 이제 대형마트를 사실 이용도 하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 제품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이죠. 그렇죠. 가격 또 서비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전통시장 가본 사람 하면 교수님 왜 갑니까? 저기 온라인 쇼핑이 있는데 그런 답이 나와요. 뭐 특정 업체들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데서 하면 되는데 왜 불편하게 하냐? 저희 딜리버리 서비스 빠르고 무료고 하다 보니까 갈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지만 그렇군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다른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죠. 전통시장 자체의 변화. 그렇죠. 그런 건 앞으로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얼마 전에 시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닭도 예전에는 이렇게 그 칸칸이 있는 칸에다가 닭이 이렇게 들어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엄마가 이걸 딱 가리키면은 그 시장 봐올 동안 그 닭을 잡아놓잖아요. 그런 생각도 나고 굉장히 질퍽질퍽한 땅에서 이렇게 그 좀 많이 주시던 그런 그 좌판을 하시던 분들도 많이 생각이 나던데 글쎄요 시장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본 그 시장에서의 풍경들 한번 좀 들어보고 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 그럴까요? 네. 물과 2개 1,000원입니다. 한 판씩. 동태포 잘포 들어가 동태포 잘포. 3년 전값 그대로입니다. 3년 전 삼촌 이렇게. 참기름이요. 색깔이 참 노랗게 좋지 않아요. 향도 짙고. 고춧가루 한 100번 가까이 가정에서 먹고 고추장 담고 명절 때니까 이렇게 많죠. 사실 한대요. 8,000원이야. 만원 만원 척가드릴까요? 하면은 주문포장까지 해드려요. 예. 만원 쳐? 주세요. 네. 도라지 5,000원입니다. 예, 한 페퍼예요. 어떤 거? 요거. 몇 개? 두 개. 자, 이리 하세요. 장감 세일을 했어요. 5,000원이요. 자, 한 바구니 5,000원씩. 2개 2,000원씩 가져가세요. 자, 대파는 2,500원까지 하시고요. 만지면 5,000원, 안 만지면 4,000원이야. 눈은 예쁘니까 4,000원. 자, 떡들 좀 골라보세요. 우리 호박치루떡 있고요. 우리 찰치루떡이나 송편도 있고요. 다 같이 가져가십시오. 자, 떡이 맛있습니다. 오늘 떡들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엄마, 저기 돼지갈비 드리가세요. 자, 돼지갈비요. 네. 알았어. 저걸 짧은 거보다 애들이 당에 입히면 배가 덜 올라가지. 이거 접으면 되겠다. 이렇게 접었어야. 아, 이쁘네, 그지?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노랑이 훨씬 더 얼굴에 잘 받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시기 되지 않냐? 그냥 한가위 분위기 나고 애기 한복이요. 저기 놀이방 다니는데 뭐 한가위 축제를 한대나 뭐 한대나 그래서 사러 갔어요. 그러면 언니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놓으면 더 예쁘겠네. 그지? 없는 거 없이 그냥 다 하여튼 내가 볼 때 최고 좋더라고. 평생하고 사람도 많고 구경도 하고 약장사도 있어요. 깽가리 치고 엄마 틀어놓고 굉장해. 어마어마하지요. 이름 말할 수 없지. 수만 명이라고 해야 될까. 장사할 만해요. 장난은 할 만해. 마트 때문에 지장이 많지요. 또 물가가 또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게 확실히 좋아요. 이번 명절에 재래시장 오세요. 재래시장입니다. 들으니까 굉장히 활기가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막 사람들 부쩍부쩍 몰려서 많이 사고 이러면은 경기가 살 텐데. 그렇죠. 최근 가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명절 이제 전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예. 직전에 또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 원 과장님 보실 때는 이런 분위기 많이 살던가요? 예, 이게 이제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그 명절 전에는 손님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지수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 좀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상인들도 흥이 나서 덤도 더 주시고 그렇죠. 막 이럴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원과장님 그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나 있는지 통계가 있나요? 예. 그 13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법정 요건을 미비한 뭐 무등록 시장까지 포함하면 한 1,50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1,500개요? 예, 전국에 1,500개가 예. 있고, 거기 이제 종사하는 상인분이 한 33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계시고요. 꽤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1,500개면은 좀 지역별로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런가요? 1,500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이 한 210개, 네. 경남이 100, 많은 숫자대로 말씀드리면 경남, 부산, 네. 경북, 경기 뭐 이런 순으로 좀 많이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은혜 교수님, 그 유통시장이 변하면서 전통시장의 의미도 조금 변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그 아까 상인분이 재래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통시장만의 특징, 뭐를 들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전통시장이 그 발생된 데는 그 말씀하셨다시피 자연 발생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전에는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하는 형태였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쪽에서는 모든 것이 다 모이는 곳이었어요. 정보도 그렇죠. 교류하고 예. 서로 뭐 인사도 하고,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네. 어릴 적에 5일장이었는데 네. 그날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친척들도 총총하죠. 만나고 예.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그게 쭉 이어왔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단순하게 이제 상거래 공간만으로 하다 보니까 네. 대형마트나 온라인 시장하고의 어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어쩌면 전통시장 자체가 이제는 그 기능만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 창출 쪽으로 좀 네.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전통시장이 그렇다면은 이 업태 자체가 만약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업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왜 존속이 돼야 되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김은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사실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 자체가 갖게 되는 본래 특성, 네. 상거래 공간만이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적인 측면을 가져야 되고 사실 업종의 변환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 자체에서 물건만이 아니고 네. 이제는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닌 서비스를 파는 공간.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쪽에서 네. 찾고 경험하고 소비자들이 그 사게끔 만들어가는 네. 그런 케이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만으로보다는 마트나 또 이제 백화점이 하듯이 어떤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물론 좀 다른 서비스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는 실제 물건 자체만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건 뭐냐면 전통시장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직접 네.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생선을 사게 되면 구워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냄새가 예. 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케이스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적한 그 생선을 사게 되면 거기서 구워줘요. 굽기까지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객이 원하는 토탈 서비스를 다 맞춤형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모든 게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 자체가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네, 얘기하고 서비스라는 개념이 확 들어오네요. 생선을 구워서 판다고 하니까. 원용준 과장님, 우리가 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근거법이 이제 전통시장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전통시장 지원의 목적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키워드 결국 지역 상권의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한 축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결국 그 지역 경제에 좀 어려움, 그다음에 네. 결국 또 서민들의 어려움이 초래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 경제의 상징으로서 네. 전통시장이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말씀을 하셔서 말인데 저희가 이 전통시장 각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직접 얘기를 들어볼 시장이요. 충청북도 청주 사창시장인데요. 연결을 해서 직접 상인들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산다 정든 곳 두매나 삼고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조영남 씨가 이 시장 노래 많이 부르셨네요. 조영남 씨의 내 고향 충청도 노래 들으셨는데요. 충북 청주 사창시장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됐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청주 사창시장에 계시죠? 예. 네, 간단히 시장 소개도 해주시고요.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충북 청주시 네. 흥덕구 사창동 사창시장 상인회장 이명훈입니다. 아, 회장님이시군요. 이명훈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어떤 장사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영업한 지는 한 30년 됐고요. 30년이요? 예. 네.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요 시장 창설 멤버인데 네. 연역은 한 35년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난제리 가게 하고 있고 3년 전에 예. 이제 닭, 오리 뭐 이런 거 유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란제리도 하시고 요것도 사업 다각화를 하신 거예요? 예, 이제 지금 뭐 란제리 가게가 이제 사양길이다 보니까 네. 여기 이제 다시 업종을 변경해서 한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목 중에 대목이잖아요. 예. 이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는 저희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이제 명절 요쪽에는 뭐 이제 옛날 90년도 네. 그런 이제 평상시 이제 분위기지만 아무래도 한 3일 정도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네.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네요. 예. 근데 이 충북 청주의 사창시장이요. 예. 이 사창시장의 그 명물은 뭔가요? 저희들은 뭐 이제 자연발생 시장이고요. 지역 골목촌 시장이라서. 네. 저희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야채, 1차 식품이 강한 시장이에요. 1차 식품. 야채 떡. 네. 그렇게 1차 식품이 강합니다. 저희들은. 아, 야채 싸고 맛있나요? 아, 그러면 뭐 충북은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네. 계절이 뜨다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교통도 편리할 뿐 아니라 이제 교육도 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은 요 농산물 정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뭐 어디 가도 이제 알아주는 상품만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떡도 얘기하셨는데 떡도 맛있어요? 아, 또 저희도 뭐 장인들이 많아요. 또 한 30, 보통 한 25년 되신 분들이 예. 그 대를 이어갖고 계시는 분들이 반반이에요 지금. 아, 저 사창시장 꼭 가봐야겠네. 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시면은 지금. 네,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거기 지금 그 홈플러스라든지 대형마트들이 좀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예.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좀 영향을 받지 않나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전에는 뭐 이제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들하고 한 2000년도에는 한 대형마트가 큰 게 5개 정도 들어왔어요. 청주는. 5개요? 예. 그때는 뭐 서로 불신도 가고 상당히 이제 저희들하고 뭐 지금 경쟁이 심했었는데. 네. 지금은 어차피 뭐 서로 윙윙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 상품, 우리 상품.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입지가 좀 환경이 좀 문화하고 거기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뭐 그런 면에서 좀 지지요. 뭐 또 이해할 부분이 또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네, 저희들도 큰 적대치 없이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서로 윈윈하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뭐 농산물이나 이런 그 1차 식품에서는 사창시장이 아무래도 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예. 나머지 또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마트들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예,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서로 이제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자매 결혼도 맺고. 자매 결혼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저희들이 9월 30날. 네. 저희들이 이제 청주시 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체육 이제 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체육대회도 거기 초대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훈훈한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창시장 지금 이제 30년 됐다고 하셨는데요. 35년? 사창시장 더 활기차게, 더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정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그 시장 흐름상이요. 네. 그 특화. 저희들이 이제 어디 능동적으로 대체를 하려면 특화 시장을 만들어야지 특화가 안 되면 아무래도 뭐 작든 크든 간에 네. 특화 시장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저희들도 바람이 그런데 그래. 저희들도 지금 뭐 한 30년 됐으니까 이제 1차 식품이 저희들이 강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 이제 그쪽으로 뭐 만약에 정육, 이제 반찬, 야채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화를 만들려고 지금 저 지자체하고 좀 많이 이야기도 하고. 네. 우리가 또 이게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공산품은 어차피 저희들이 뭐 마트한테 져서 안 되고. 네. 특화 그거 시작으로 육성하는 게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창시장에 근데 아케이드도 만들어져 있다고 들었어요. 아유, 저희들 잘 만들었어요. 2006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주차장도 한 400회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잘 돼 있네요. 예, 예. 네. 부담 많이 안 되셨어요? 예? 부담 많이 안 되셨어요? 그거 짓고 그러는데요. 아유,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청주 같은 데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이제 자본감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아케이드 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부담이 10%라서 이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네. 이제 주차장 같은 건 뭐 지자체에서 그냥 해주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또 이렇게 자매 결연까지도 하시고 체육대회도 같이 하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모색을 하신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요. 예. 청주 내려가서 제가 꼭 떡 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명원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직접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원영준 과장님. 예, 지금 서 회장님께서 굉장히 방향을 잘 잡고 이제 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특화, 그러니까 상품이라든가 어떤 서비스의 특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을 굉장히 잘 보신 것 같고 또 정부 지원 사업도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아케이드도 하시고 주차장도 확보해서 굉장히 좀 잘 발전할 수 있는 시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도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리더십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잘 되는 시장을 보면 항상 보면 그 상인회가 잘 똘똘 잘 뭉쳐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상인회라는 소프트웨어가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은열 교수님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시장처럼 잘 되는 데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거의 우리 왕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우리나라 1,500개 시장 중에서 잘 되는 데는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지역이나 가게 되면 그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이나 색깔도 있고 또 음식도 다 사실 우리 지역 나라만 하더라도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특성화, 각각 시장마다 차별화된 게 있어야만이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맛을 느껴야 된다. 결국은 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가치 창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원영준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상인회가 똘똘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도 이 시장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데 상당히 좀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반가웠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우울했을 것 같은데 잘 되는 곳이어서 저도 반가웠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추석특집 전통시장 살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4시 뉴스 듣고요. 금요기획 계속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생생경제 금요기획 추석특집 전통시장 살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금요기획 추석특집 전통시장 살리기는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